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CS윈드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그만 기쁨나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꾸준히 강조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분석해드리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죠. 지금 보시면 최근에도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드렸었어요. 올해 초에 찍어드렸었고 63,200원대에서 찍어드렸습니다. 현재는 65,000원대로 이제 주가는 약간 상승한 상태입니다. CS윈드 폭발적인 성장 올해부터 시작, 해상풍력 타워 압도적 세계 1위, 벨사스, G, 지멘스, 핵심 핵력사,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 비해서 주가는 약간 올라왔지만 사실 그 전까지 꽤나 좀 가파른 상승을 보이다가 다시금 가파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갭 상승까지 하면서 꽤나 많이 상승했었던 이런 갭을 완전히 채워버리면서도 오히려 더 하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사실 작년까지의 그런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최근에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나마 좀 올랐던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CS윈드는 미국과 그리고 유럽, 이제 유럽의 풍력 타워를 공장을 인수했죠.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수 비용과 그리고 고정 비용, 감가상각비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는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영업이익이 76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200억이에요. 그만큼 이쪽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꽤나 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 외에도 원자재, 원재료라던가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꽤나 좀 상승을 하면서 역시나 이에 따른 고정비가 증가하고요. 또한 변동비까지 증가하면서 사실 작년까지의 실적은 딱히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올해부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 정책에 대한 수혜 정도가 꽤나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CS윈드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에 대해서, 특히 풍력 쪽에 대한 타워에 대해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사실상 세계 2위 기업가도 자 부진한 2022년 실적, 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풍력 타워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위 기업과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풍력 쪽에서는 가장 많은 그런 IRA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유럽에서도 공장이 있고요. 미국도 대규모 공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IRA 법안을 이미 통과를 시켰고, 유럽 나름대로의 IRA와 같은 그런 인플레이션 지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양방으로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것은 미국의 IRA 법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수혜 정도를 본다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올해 기준으로 1000억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1500억에서 한 1600억 정도, 많이 나오면 1800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것도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그런 실적을 봤을 때에도 이건 무시할 정도의 실적이 절대 아니에요. 단기순이니까 실적에 1000억 정도가 더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작년에 200억, 그리고 재작년에 647억 원을 월등히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올해부터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공장 인수로 인한 비용, 일회성 비용도 이미 대부분을 지출이 된 상황이고요. 특히나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2025년을 필두로 본격적인 해상풍력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올해부터는 서서히 시작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역시나 본격적인 실적의 폭발을 좀 기대할 만하다.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 2조 8천억 정도 됩니다. 2조 8,887억이죠. 여기서 미국의 보조금으로만 내년부터 한 1,500억 이상, 올해는 1,000억 원 이상이 지키기 때문에 사실 향후 10년간 10배 이상, 한 15배 정도 커질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저는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꽤나 크게 하락하고 있죠. 꽤나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CS윈드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아마 보합권일 것 같아요. 아마 약손실 아니면 약수익주일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저도 계좌를 이제 매일까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봉으로 봐도 월봉으로 봐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까지 위치해 있는 곳이고, 아마 여기서 지지 그리고 반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저는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CS인들은 현재 저도 투자하고 있고요. 1%, 약 1%의 그런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더 하락하면서 지지 라인이 확인될 경우, 변곡점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30% 이상씩 확대되는 것은 당연시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보조금 없는 실적, 영업 실적이 매년 30% 이상, 올해부터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지금의 그런 시가총액은 딱히 고평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사실 CS인들을 바라볼 때 가장 이제 의문점 중에 하나, 가장 불확실성 요인 중에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평가 여부였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PER이 60, 50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00도 넘었던 적이 있죠. 불과 몇 년 전에는 100이 넘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117, 이 정도로 좀 고평가를 받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에 따른 차익 실현이 더 나왔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안 좋을 것이 뻔하고, 두 번째로 최근에 꽤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이걸 팔고 다른 걸 사자, 혹은 이걸 팔고 현금을 쥐고 있자, 이런 정도의 그런 수급이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뿐만 아니라 사실 경쟁력 자체로도 압도적인 1등이에요. 사실 이 풍력 타워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시면 대부분의 중국산 기업들, 중국산 제품들 혹은 다른 제품들을 보면 풍력 타워가 이렇게 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휘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부러지거나 이렇게다가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 많은데, CS인들은 지금까지 한 10,000개 정도 타워를 이제 공급을 했었고, 지금까지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전혀 전무합니다. 그 정도로 매우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2024년까지 미국 공장에서의 증설이 완료가 될 경우 캐파가 30%에서 40%가 더 확대가 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발생할 것이고, 내년부터는 실적이 퀀텀 점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상반기 내에 캐파가 30% 이상 증가합니다. 따라서 올해 실적이 이제 성장하는 첫 번째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첫 번째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퀀텀 점프, 2025년부터는 말도 안 되는 성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CS인디가 밝히기를 2025년부터는 매출을 10조 원 정도로 10조 원이 아니죠. 2025년부터는 3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조 4천억이었죠. 역대 최대 매출이었습니다. 이게 3조까지 뛰게 된다면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아마 영업이익은 대략 한 2천억 이상, 최소 2천억 이상 나오면서 플러스 보조금까지 더해질 경우, 이제 제가 봤을 때 2025년부터는 5천억 정도는 기본으로 실적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CS인드 같은 경우는 풍력의 타워에만 올인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오한 그런 사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풍력, 특히 해상풍력 시장이 성장할수록 그 수혜 정도를 온몸으로 받을 수 있는 거의 전 세계 유일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고, 특히 이제 유럽도 IRA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만큼 유럽의 공장이 있는 것도 상당히 좀 강력한 경쟁력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재료 단에서도 사실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실적의 불안정성이 아마 올해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태양광에 비해서 증가 속도가 워낙에 가팔라요.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태양광이 올해를 기점으로 이렇게 상승한다면 풍력은 이렇게 가요. 네. 풍력은 말도 안 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이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 2030년도까지 멈추지 않고 가파른 성장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CS인디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실적의 폭이 지금의 예상보다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물론이고요. 스페인이라던가 터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까지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유럽과 미국,
인도의 공장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요. 가장 이제 해상풍력 쪽에서의 그런 타겟팅이 가장 거대한 규모가 될 수 있는 그 세 군데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나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에 빠져있긴 하지만 중국의 일상추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내수 시장으로 완전히 꽉 막혀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외의 시장들의 거의 대부분의 주요국들의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타워 기업으로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쟁력 1위 기업으로서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되게 보조금이 어마무시하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디벨로퍼가 이제 올해부터 활발하게 지속되면서 아마 허가가 나고 2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성장성이 마련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로 하락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저 같은 경우도 1% 정도의 그런 손실률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딱히 걱정하는 건 없어요. 물론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만약에 CS인디에 자금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자금이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딱히 걱정은 개인적으로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기회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CS인디에 대한 분석이었고, 해상풍력 시장, 특히 타워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IRA 법안에 양방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의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도, 거의 특히 타워 쪽에서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2022년 실적이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점, 2025년부터는 말도 안 되는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고 되게 피어한, 굉장히 피어한 해상풍력 타워 기업이기 때문에 해상풍력이 커지는 만큼 그런 수혜를 온몸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미국 시장에 대한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분석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